규제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CJ E&M에 의해서 NH 엔터테인먼트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흔적이 있어서 사전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문이 큽니다. 정보에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요. 관련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와 인적 분할 이후 첫 실적 발표를 앞둔 지난해 10월 말, 이 시기를 전후로 NHN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12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 약세는 지속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실적 정보 사전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일부 등이 금융당국의 소환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유사한 혐의로 CJ E&M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CJ E&M에 대해 실적정보 사전 유출 혐의로 회사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일부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실적 발표 전 회사 관계자들이 애널리스트 일부에게 관련 정보를 귀뜸했고 애널리스트 일부가 이를 다시 펀드 매니저에게 전달하면서 일부 손실 회피 혐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CJ E&M에 이어 NHN 엔터테인먼트도 금융당국의 미공개 정보 유출 조사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자칫 금융당국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은 다들 몸조심하는 분위기라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고객과 통화 빈도도 줄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애널리스트의 기업 분석 능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애널리스트의 주요 업무가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기업체들과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서 좀 특정한 정보를 이렇게 알게 되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거보다는 산업을 이해하고 그 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그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은 최근 미공개 정보 이용 외에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게임빌에 대한 유상증자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혐의를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민관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장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오는 내용은 그 내용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의 미공개 실적 정보 사전 유출 논란 관련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보는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참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시제도를 통해 상장사들의 주요 기업 정보가 공개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암암리에 이뤄지는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사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알려진 대로 CJ E&M 건의 경우에는 IR 담당자가 작년 3분기 마감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주가 급락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악재성 정보를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리 전달한 것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다시 평소 친분이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기관들은 대거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관들은 CJ E&M을 지난해 계속 사들이다가 10월 16일을 전후로 순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관련 펀드 매니저의 매도 금액은 356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하루 만에 주가가 9.45% 급락하면서 영문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덮어쓰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NHN 엔터테인먼트 건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보듯이 네이버와
분할 상장한 뒤 NHN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367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공시 앞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를 두고 미공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NHN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일이 사실 처음 발생한 건 아니죠. 암암리의 시장에서 그런 그 연결고리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장사와 증권사, 기관 투자자 간의 암묵적인 정보 공유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인데요. 이번 CJ E&M 건과 NHN 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은 모두 주가를 연착륙시키려는 상장사와 상장사를 고객으로 둔 증권사의 눈치 보기, 또 거액의 자금을 굴리며 수익을 내야 하는 펀드 매니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엄연히 불법이고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처벌 수위를 두고 그동안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 결국 미공개 정보 유출과 관련해 CJ E&M 공시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사 3곳은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거래소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사건을 처음으로 맡아 미공개 정보 유출 행위가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시장에 알리고 유례하는 처벌에 나섰습니다. 특히 다만 미디어 엔터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와 관련해 대단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공정공시의 틀을 벗어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유출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강력히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만연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그럴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신뢰를 잃게 돼서 결국에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자본시장조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역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하면서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CJ E&M의 경우는 회사 공시 담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고발됐고요. 증권사들은 또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정작 이 정보의 혜택을 봐서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펀드 매니저들은 또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재에도 구멍들이 많다는 내용들이 들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외에도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증권사와 동등한 투자 기회를 얻기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컨퍼런스 콜이나 IR이라고 하는 기업 설명회 역시 일부 언론에 공개될 뿐 대개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정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주식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됐지만 상장사와 증권사, 기관 간의 정보 유출 관행을 막기에는 현재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증권범죄를 처벌하는 목적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2, 3차 유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는데 다만 이번 법안은 검찰과의 조율 문제 등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재경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상 그 2차, 3차 유출자들의 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그 부작용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주목한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에 직접 그 배급자 역할을 하는 2, 3차 유출자의 책임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함으로써
이런 이제 의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안 개정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외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시티그룹은 대만 호나이 정밀 관련 보고서를 헤지펀드 4곳에 사전에 제공해 이 가운데 일부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지 주 정부에서는 3천만 달러, 우리 돈 320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골드만삭스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발표 예정인 자료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한 혐의로 벌금 2,200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등은 시장 정보의 2, 3차 수령자에 대해 시장 남용 행위로 규제하고 있고 호주와 미국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차 정보 수령자까지 처벌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증권사들 실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보를 쥐고 있는 기관과 증권사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에 귀 기울이고 미공개 정보 유출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슈 진단 증권팀 김종학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